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오스김치님이 리플 소송 관련된 의견 주신 거 같이 보고요. 우리 키스터코크님이 방송, KBS 어제 이제 암호화폐 관련 방송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알트코인은 중형 알트코인, 링크, 테조스, 아톰, 제로엑스 이렇게 이제 보고 리플 차트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이리님하고 안동원님하고 이제 박필부님이 차트 관련된 이제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보고 Q&A 몇 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어제 이제 오스김치님이 리플 관련된 소송 이야기 해주신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예정이었던 리플 소송 관련 결과 판사가 심사숙고 중이며 언제 다시 결과 발표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언제까지 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써주고 밑에 시간이 나왔군요. 히어링 한다고 했으니 결과는 안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변론이 잘 되길 기대해 봐야겠네요. 애초에 소송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요. 이렇게 써주셨고, 우선 그 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판사가 심사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뭐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각하지 않고 판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심사를 이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이제 기각 발표가 나기 전에, 또는 뭐 이거를 법적으로 소송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발표가 나기 전에, 만약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XRP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소를 이제 취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표를 해서 가격에 영향을 줄지, 아니면 발표하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이제 이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는 소송이 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스김치님이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봤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KBS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방송을 했는데, 뭐 다큐 방송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방송 잠깐 보면 다큐 인사이트라고 해서 주영민님인가요? 책을 쓰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미래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써주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방송을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 링크에 따로 이제 설명란에 걸어 놓을 테니까 키스터코크 문님이 올려주신 이 링크를 이제 따로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송 내용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2017년 말 2018년 뭐 이때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방송을 이제 3사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방송 자체가 부정적이고 사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이 됐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정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기관들이 2020년을 기준으로 이 시장에 대거 들어와서, 만약에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판매하는 상황에서 대중들 인식 자체가 이게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투기적인 뭐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걸 이제 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이제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들의 생각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는 이 암호화폐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 자체를 바꾸는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잠깐 먼저 이제 금차트 위치만 체크할게요. 금차트는 뭐 어제와 이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2파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1552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안동원 님이 비트코인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차트를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방송은 자주 보지만 의견은 오랜만에 올립니다. 지금 상승을 2019년 4월 1일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만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2018년 7월 20일경의 상승입니다. 우선 2019년 4월 1일 그
움직임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지만 2019년 4월 1일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 4월 1일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그 A파, B파 상승, 이 B파 상승이 시작되는 이제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는 거는 B파와 이제 C파 조정을 끝내고 이제 1파 상승이 시작되는 위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 4월 또는 2012년도 5월달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와 이 자리요. 2012년도 5월 이 자리로 이제 보고 있어요. 이 두 자리로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안동원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안동원님은 바로 2018년 7월 20일경의 상승입니다. 당시엔 제가 코인 투자를 쉬던 시기라 분위기를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상승했고 121선을 돌파하여 지금과 비슷합니다. 이평선 정배열은 지금처럼 안 되었고요. 그리고 전구에서 대충 6개월 지났다는 시점도 지금하고 비슷해요. 현 시점에서 며칠 내에 120일 이평을 하향한다면 포지션이 있는 분들은 일단 정리하고 상황을 관망하거나 이평선이 20, 60, 120일이 정배열 될 때까지 다시 기다리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소원은 제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지금 이제 안동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위치가 2018년도 7월 20일 경의 이제 위치와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 20일, 60일, 120일이 완전히 정배열이 됐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좀 더 이제 안전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잠깐만 그 일봉 차트를 볼게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일하고 120일이 이제 위에 있죠. 이제 100일로 체크되어 있는데 뭐 120일도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잠깐 120일로 바꿔볼게요. 120일 바꿔보면 120일 이제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보시는 것처럼 20일, 50일은 이제 아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정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일, 50일이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좀 들어와도, 확인하고 들어와도 되지 않냐. 물론 이제 그때까지 여기서 그냥 옆으로 대기하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상승해서 움직이면서 이 단기 평선을 좀 위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안전한 자리에서 비트코인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뭐 공격적인 성향이라든가 내 성향에 따라, 내 투자 스타일에 따라 이건 이제 다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이제 안전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안동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비트코인 이 추세선, 이 빨간색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이미 추세가 좀 전환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7,700달러 돌파했을 때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 하락 채널을 완전히 이제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안동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뭐냐면 이 7월달 2019년 이 7월달 2018년요 2018년 이 7월달을 보면 이때 위치와 이렇게 하락 채널 안에 갇혀있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채널에서 상단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이렇게 맞고 떨어져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뭐 가파르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때 이제 돌파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있다가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흘러내린 이런 모습으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안동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더 안전한 자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단 그 박별부님도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때 2018년도 7월과 지금 위치와 이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당연히 비슷한 점도 찾아볼 수 있죠.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주봉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20주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이거 120주로 되어 있는데 20주와 이제 120주, 50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0주, 120주가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100주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이평선이 주봉에서 봤을 때 그 이평선 다 위에 있습니다. 20주, 50주, 100주, 120주가 이렇게 이제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이때 2018년도 7월 달에는 보시면 이 120주 위에 있긴 한데 이 50주 밑에 있었어요. 20주 위를 돌파해서 안착을 했지만 50주 이평선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50주 이평선 위로 빨리 안착해 주는 게 좀 중요해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50주에 막 걸쳐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위태로운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 이제 지난주에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50주 위로 완전히 안착을 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하락 채널까지 돌파를 시켰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주봉 이평선들 20주, 50주, 100주 또는 뭐 20주, 50주, 120주 이평선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해 봤을 때 이때보다는 2018년도 7월 달보다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때가 이제 보시면 20주 이때 이제 돌아 나가서 20주와 이제 100주, 50주가 다 이제 밑에 있습니다. 이평선들 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때와 좀 이제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2012년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이때와 이제 비슷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반감기 자체도 이때는 이제 반감기가 아직 멀었던 거고요. 2018년 7월이니까 2년 뒤인 거고 거의. 지금은 이제 반감기가 올해 이제 5월 달에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반감기 위치로 체크를 해 본다라고 해도 좀 이제 이때와 위치가 이제 좀 비슷하게 이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안동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이 자리와도 비슷한 점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뭐 다른 부분도 있고 좀 더 이제 비슷한 부분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그 하락을 마무리하고 A파, B파, C파 조정을 끝내고 1파 상승 초입부에 있는 그 위치와 좀 더 이제 비슷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안동원님이 좋은 이제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아까 이제 안동원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더 이제 안전한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20일과 일봉에서 20일, 50일이 이 120일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주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매수를 해도 저는 이제 좀 좋은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지금 이 8,710달러, 제가 이제 이 8,670달러 그리고 이 8,900달러 이 사이에서 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200일이평 이렇게 돌아서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항 맞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이 차트를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걸 이제 강하게 이 8,900달러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차트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런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손바뀜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뭐 하락으로 봐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뭐 비트가 지난 저점이었던 뭐 300만원, 뭐 300만원이었나요? 3,000달러? 뭐 그 정도까지 비트가 한번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안동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2018년도 7월달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진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려오면서 뭐 300만원 이 정도 자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지금 뭐 저라든가 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고 이제 1파 상승이 시작되는 이런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이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시각이 완전히 좀 약간 반대로 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고,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바뀜이 나와주면서 1파 상승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그 아마 기준점을 이 8,900달러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8,900달러를 빠르게 돌파시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볼게요. 도미넌스는 현재 67.5로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난 이 반등 나왔던 이 자리에서 그냥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흔들어주는 이 모습만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려면 여기를 강하게 이제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오려면 지금 잠시 뒤에 이제 말씀드릴 그 중형 알트코인들이 이미 이제 장기평선 돌파시키고 안착해 놓은 그런 알트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을 움직여주고 또 대형 알트코인들도 장기평선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뭐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A파, B파, C파를 마무리하고
1파 상승을 시작하는 그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 그때 이 67.3 라인을 깨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일단 도미넌 차트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알트코인을 이제 보기 전에 먼저 이제 박빌부님이 재미난 굉장히 아이디어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빌부님이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라 박빌부님이 먼저 차트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다 주시하고 있으려나 통 번역이 안되게 한글을 암호화해서 적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선으로 올라가는 차트는 없으니 당연히 조정이 있을 거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현재 BSV가 가장 앞서 지금 이제 글자를 계속 바꿔 써주셔서 이게 근데 바꿔 썼는데도 이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읽을 수도 있는데 일단 헷갈렸어요, 잠깐. 가장 앞서 나갔다고 보고 현재 코인들의 위치를 BSV 2평에 표시해 봤습니다. 와사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다 주시하고 있으려나 이렇게 재미나게 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재미난 글이다, 글자 센스 있네 이렇게 써주셨고 세력이 멘붕 올 듯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그 외국인 중에도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다라고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인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해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와사비님이 아니라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이 의견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BSV 차트인데 이 BSV 달러 차트에서 BSV 이 차트가 이 이평선들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 이걸 이제 차트로 이제 위치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BSV가 우선 대형 알트코인에서는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장기 이평선까지 이 다 365일 이평선까지 완전히 강하게 돌파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고점까지 넘어가주는 상승을 했는데 BSV 보면 지금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클래식은 위치가 이제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360일 이평선 돌파시켜 놓고 대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이 360일 이평선과 이 20일, 50일 이평선 사이에 있다. 라이트코인은 지금 이제 이 100일 이평선 위에 이제 걸쳐 놓은 상태고, 뭐 에이다, 리플,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 트론 이런 것들은 이렇게 20일과 50일 그리고 뭐 100일 이평선 이 사이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모습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수시로 이제 바뀔 수 있긴 한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이 지금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고 어떤 종목이 아직까지는 아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위치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이제 차트 좀 보실 줄 알면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들 쫓아다니면서 매매해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괜히 이제 코인 개수만 잃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 코인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뭐 에이다다,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리플이다 라고 하면 이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장기 이평선 지금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처럼 이 장기 이평선 넘어서 안착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장기 이평선 넘어서 먼저 올라가서 슈팅해 주는 종목이 있으면 일정 부분 분할로 매도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홀딩할 물량은 홀딩 물량을 이제 지켜주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전체적인 알트코인들 흐름이 어떠냐 이 부분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중형 알트코인 테조스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테조스 이제 보시면 현재 이제 15,370 사토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 하락 추세는 작년에 돌파를 시켰습니다. 제가 작년 뭐 12월 달쯤에 이 테조스, 뭐 링크, 아톰 이런 이제 중형 알트코인들 시총 15위에서 20위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이 장기 평선 돌파시키면서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알트코인들 상승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이제 이런 겁니다. 장기 평선 얘들은 이제 장기 평선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11월달 뭐 이때 좀 늦은 건 12월달 이때 이미 이렇게 돌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올라와 주다가
이 장기 이평선, 이 360일 보라색 이평선이 돌아 나갈 때까지, 또는 이제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 때까지 여기서 이제 눌러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 뭐 BSV, 비트코인 캐시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여기서 이제 먼저 장기평 돌파시키고 대기하고 있던 중요한 알트코인들이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아까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뭐 에이다라든가 스텔라 루멘, 리플이어서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알트코인들도 결국에 여기서 돌파해서 이 장기평선 위에 안착해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다 세팅이 돼야지 그때 이제 출발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세팅이 될 때까지는 도미넌스도 이 라인을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이 67.3 라인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키높이를 이제 맞춰 나갈 거라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리플이든 뭐 스텔라루멘이든 어느 정도 시총이 어느 정도 높은 종목들이 여기에서 지금 장기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 준다. 장기평선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때는 먼저 움직였던 그런 알트코인들은 좀 이제 쉬어야 되는 겁니다. BSV가 예를 들어서 뭐 360일 이평선 넘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그런 종목들의 시총을 좀 죽이면서, 도미넌 알트 시총을 죽이면서 키높이를 맞춰주는 그 과정을 겪을 것이고, 그때까지는 도미넌스도 확 무너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 안에서 지금 이제 이 안에서 대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 그 선상이 되겠죠.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땡 하면 그때부터 장기평선 돌파시키고 안착한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태조 차트를 간단하게 이제 위치 체크해보고,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링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이렇게 장기평선 다 돌파시키고, 장기평선은 원래 이제 정비열이 되어 있었던 종목이고요. 거기에 20일과 이제 50일까지 완전히 정배열을 이제 만들어 줬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왜 조정을 받았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얘가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갈 수가 없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얘도 이제 대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은 이제 대기를 끝내고 이 하락세기를 돌파시킨 다음에 지금 다시 이 20일 이평선 돌려 세우면서 현재는 이제 50일과 이 100일 이평선 사이에 이제 gat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제가 여기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이렇게 하락세기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상승해 줬던 것처럼 지금 이제 50일과 100일 이평선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20일 이평선이 돌아 올라오면서 100일 이평선 돌파시켜주고 상승을 해주고,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이번에는 이 채널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상단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링크 차트까지 봤고, 다음으로 이제 아톰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톰도 이 하락 추세는 작년 11월 달에 돌파를 시켰어요. 돌파시키고 200일 이평, 장기평인 200일 이평까지 작년 11월 달에 돌파를 보시는 것처럼 시켰습니다. 시킨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다가 이제 쉬었죠.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쉬는 과정이 다른 알트코인들이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장기평선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장기평선 넘고 안착할 때까지 쉬어줬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이제 올라와서 장기평선 위에 안착해주면서 다시 지금 상승해주려고 쌍바닥 찍고, 이 지지라인 여기 이제 지지받고 저항을 받았던 이 5만 사토시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100일 이평선은 뭐 안 닿았어요. 100일 이평선 이제 터치하지 않고 여기서 미리 이제 올라와서 다시 상승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로엑스 볼게요. 제로엑스도 작년에 10월 달에 이미 이제 200일 이평을 이렇게 넘었습니다. 200일 이평을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평인 200일 이평 넘고 360일 이평만 넘지 못하고 흘러내린 거죠. 이렇게 200일 이평선 따라서 흘러내렸다. 흘러내렸고, 지금 이제 다시 정배열 만들어주면서 지금 조정 끝내고 200일 이평선 이렇게 돌리면서 다시 상승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다 이제 이와 같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고, 위치만 다를 뿐이지, 아까 이제 박빌부님이 차트 이제 그려주셨던 것처럼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먼저 갔던 종목들도 위에서 이제 쉬고 있는 거고요. 장기평선 위에서 쉬고 있는 거고, 먼저 올라가지 못한 장기평선 위를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은 며칠 전에 이제 움직였던 뭐 BSV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처럼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장기 이평선들을 넘어가주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 위에서 다시 이제 안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이제 리플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이런 종목들, 에이다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 스텔라 루멘 이런 것들이 장기 이평선 돌파하고 다시 이 안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도 지금 이제 BTC 마켓 보시면 이평선, 장기 이평선 다 땡겨서 내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올라와줘도 3,000사토시만 넘어가줘도 지난번에 이제 201평 이 저항 맞고 떨어졌던 장기 이평선 못 넘었던 이 라인을 이제 넘어가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기 이평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이 361 이평선도 돌파해서 넘어가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테조스 차트처럼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리플 차트 설명드릴 때 또 리플 차트 의견 주신 분이 계셔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코이리 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XRP 원화 차트 피보나치 0.38이 맞고 떨어지는 상태라 반기로는 다시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이번 상승은 여기서 다시 멈출 확률이 높다의 한 표. 여기 차트 의견을 올려주셨고요. 두 번째로 트론 원화 차트 피보나치 0.5 맞고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트론도 16원대로 다시 하락 횡보 예상됩니다. 역시 세력들이 다시 단타성 상승장 이루고 단기 보름 이상 횡보 하락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먼저 이제 코이리님이 올려주신 리플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리플 원화 차트고 보시면 이렇게 피보나치로 지금 0.38이 저항 맞고 떨어져서 지금 이제 눌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0.38이 맞고 다시 이제 하락으로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한 15일 정도 상승 흐름은 이제 보이기 좀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뭐 차트 해석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제 코이린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에 있다 여전히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이린처럼 0.38이 맞고 저항을 맞는다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보면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매도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라인을 내가 저항으로 생각하고 해서 못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돌파가 되면 그때 돌파된 다음에 확인하고 매수를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론 차트도 의견 주셨는데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의견 주셨어요. 0.5까지 이렇게 이제 반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맞고 떨어졌다. 떨어져서 이 0.5를 넘지 못하고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알트코인들 차트 흐름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순환매 돌면서 장기 평선 못 넘은 알트코인들도 결국에는 지금 장기 평선 이미 넘어가 있는 알트코인들처럼 그런 수순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차트적인 관점에서 뭐 피보나치로 저항 라인들 정해놓고 이 저항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이리님이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봤고요. 그럼 다시 이제 리플 달러 차트 위치만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0.23달러 근처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이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2017년도 3월달과 이제 우리가 거의 뭐 비슷한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이 추세선 지지받고 양봉 주봉에서 이렇게 양봉을 연속으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양봉이 지금 현재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두 번째 양봉을 보면 이 두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를 시켜줬어요. 이때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시켜줬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를 시켜줄 것인가 0.26달러 이 저항 라인을 넘어가 줄 것인가. 그래서 물론 이제 주봉 마감이 이때 주봉 마감은 결국에 이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감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이 0.26달러를 돌파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주봉 마감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이 0.26달러 현재 위치에서 이 라인을 이제 돌파시켜주면서 추가적인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달러 차트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원화 차트 볼게요. 지금 이제 258원인데 제가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비슷한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차트 모양은 약간 다릅니다. 이 1파 상승까지는 똑같았고 2파 조정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파 상승도 한 번에 쭉 상승해주는 이제 모습으로 진행됐는데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3파 상승도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뭐 이 3파 상승을 좀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1, 2, 지금 3, 4 그리고 이제 5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1파 상승은 이 각도로 상승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상승 각도로 진행이 됐고 지금 2파 이 조정 끝내고 3파 상승의 각도는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상승 각도를 높여서 지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지금 3파에서 1, 2, 3, 4 지금 이제 5파 그 3파 안에서 다시 작은 5파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이면서 지난번에 이제 이 275원이었나요? 이 라인을 넘어가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5파 그 3파 이 3파 안에서 3파 안에 있는 이 작은 5파가 만들어질 때 310원 0.26달러를 돌파를 하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화차트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Q&A 한 3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와사비님 말씀에 200% 공감합니다. 암호화폐 거래 중에서 2만 명의 구독자는 침체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특히 투자 성향이 단타 지향적이고 하루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성향이 특히 심하기 때문에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력에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투자금을 유치,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려 좋은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작은 세력과 그림자 금융 세력과 같이 수십 년에 걸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H채널은 단기간 수익을 내야 하는 작은 세력에게는 와사비님께서 말씀해주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는 그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참아왔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의 자랑보다 중요한 것은 이장님의 차트 분석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한 분석 자료를 올려주십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이장님께서는 격렬한 반박이나 묵살은 아니지만 결론은 이런 게 다르고 저렇게 달라서 이렇게 그것도 단기적으로 급상승할 것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건 희망회로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무리한 투자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단기 투자의 유혹을 느끼는 분이 많으실 테고 투자 분석 능력이나 관리 능력이 안 되는 구독자도 많으실 겁니다. 분산 투자, 자금 관리 등등 투자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 자금들이 세력에게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분석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결론보다는 다양하게 제시해주는 의견을 반영, 시나리오 1, 2, 3 등으로 방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는 결론은 솔직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 다 표현을 하려니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차트를 분석하고 자금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은 5%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세력들이 그 분들의 자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장님의 결론에 따라 움직이는 95%가 분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접한 초기에 저의 주식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500만원, 1000만원 엿사먹었다고 생각해도 될 투자금이 10,000명이 되면 500억, 1000억 원이 됩니다. 2만 명의 구독 투자자에게서도 수천억의 자금이 오갈 수 있습니다. 와사비님을 뵙게 되어 반가웠고 말씀에 격렬한 공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장님과 패밀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장님께서도 H채널 서로 교류하고 공부하는 커뮤니티를 지향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상승 의견도 하락 의견도 조화를 이루어 세력에 이용되지 않는 은폐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에 드렸다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다시 한번 사무엘님한테 이제 좋은 이야기를 써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이 암호화폐 시장 방송을 하기 전에 제 주변 지인분들 근데 그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처럼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차트 이제 설명드리는 것처럼 단톡방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또 따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답답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켜고 방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때 이제 20명 남짓한 그분들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지금은 이제 뭐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분들도 그 20명 중에 실제로 매도를 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제가 뭐 원금은 최소한 빼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때 이제 그대로 한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4명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옆에서 붙잡아 주면서 이야기를 해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아마 해밀리 여러분들 중에 그 전나구가 될 수 있는 분들은 뭐 5%, 진짜 심하면 1% 정도밖에, 어떻게 보면 1%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2만 명이 제 방송을 보고 실제로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반 정도 됩니다. 한 10,000분에서 뭐 한 7,000, 조회수가 한 7,000에서 10,00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또 제가 이제 원하는 제 매매 뭐 스타일대로 그렇게 같이 해서 우리가 그 와사비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전나구가 될 수 있는 그분들은 몇 퍼센트냐? 그럼 200명 정도도 안 될 거라는 거죠. 200명.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방송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거를 똑같이 하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무슨 얘기냐면, 타미엘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돈이 이쪽 한쪽으로 몰린다고,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돈을 내고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어느 정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정보가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도 다양한 암호화폐 이제 방송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또 차트 의견 내주시는 뭐 트레이딩 뷰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속에서 그냥 한 가지 제 정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보다 이제 훨씬 더 구독자 수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 의견은 저랑 완전히 또 다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방향이 결정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추천하는 뭐 이야기하는 그런 코인들이 되도록이면 시총 30위권 안에, 지금 뭐 알트코인, 중요 알트코인들도 다 시총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알트코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시총이 큰 종목들은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큰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영향을 미치기는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이 종목들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총 뭐 100억도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 방송에서 강조하면서 뭐 시총 뭐 한 100, 1000위권 안에 있는 시총 뭐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코인들을 추천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코인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뭐 시총 3위 안에 들어가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봐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걱정해 주시는 이 부분도 어제 이제 와사비님도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사뮤엘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이 부분도 저도 이제 분명히 공감이 됩니다. 동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방송을 계속 이제 해 나가려고 했어요. 몇 년이고 뭐 계속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질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번 이제 하락장 겪으면서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서, 뭐냐면 전나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전나구, 그러니까 채널 4분의 3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방송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지금보다 훨씬 줄여서 방송 횟수를 줄이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예 이제 다른 뭐 이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하겠지만, 다른 이야기, 뭐 경제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뭐 자기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기부터 제 방송을 쭉 봐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상승장, 그러니까 작년 뭐 6월, 5월달 이때 이제 들어와서 제 방송 처음 접하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뮤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특히 이제 상승장 끝자락에 들어온 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이제 많아질 테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방송을 좀 줄이거나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이제 차트 방송은 좀 줄이는 게 맞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저도 공감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불화살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볼게요. 불화살님이 확신에 찬 매매 계획은 변수가 발생하면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감정 매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욕심만 자제하고 분할로 대응해서 무난하게만 마치기만 해도 큰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작은 기다림님이 불화살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최근 10%만 빼서 단타 좀 했는데 성적이 별로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10% 이상은 안 건드린다는 거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작은 기다림님이 존버, 분할매도, 까치밥 수순으로 하려고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때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막상 해보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차트를 그냥 설명만 듣는다거나 내 돈을 투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 돈을 투입하고 그 돈이 또 이제 비중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뭐 교체 매매든 단타 매매든 그 부분 또한 원칙을 지켜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작은 기다림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불화살님이 이제 좋은 내용을 이제 밑에 써주셨는데 답글에 써주신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0% 원칙을 지켜서 한 것도 잘하셨네요. 저도 단타를 할 때는 아예 거래소 하나를 고정해서 그 10%만으로 매매합니다. 이번에 대응할 때는 세 군데에서 할 건데요. A는 이제 까치밥 거래소, 중간에 줄 바꾸기 한번 원위치 복귀 끝. B 거래소는 고정된 계획된 가격으로만 매도하는, 이미 상승 1파 매도 주문은 완료된 상태, 그물을 넓게 펴놨음. 원칙 정해진 가격에만 기계적으로 주문, 실수 방지, 평균 성적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C 거래소는 B 거래소 대응 가격을 기준으로 상승 1파로 올라오는 중간 과정을 관찰한 후에 보조지표, 이미 구간별 구간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특징을 정리해두고 실전 경험으로 분할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선과 중간, 최악의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론은 판 가격보다 비싸게 사지 않기, 욕심부리지 말고 무난하게 한 사이클만 완주하기. 위의 내용 중에 확 땡기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거래소를 나누신 다음에 내가 이제 한 거래소에 돈이 다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일단 그 해킹의 위험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해킹의 위험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게 될 때 손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한번 매매를 제가 이제 그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 한 번 매도가 어렵지 한 번 매도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손이 계속 나간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싶으면 지금 이제 불화살님이라든가 뭐 작은 기다림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래소를 나눠서 뭐 A 거래소는 장기 존버 물량, 그리고 B 거래소는 단타 물량만 여기서 단타를 하고, 뭐 C 거래소는 이런 식으로 거래소를 나눠서 특징을 분류해 놓고 존버 물량을 할, 원래 목표한 가격까지 계속해서 홀딩할 그런 거래소 물량 같은 경우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원래 딱 정해진 매도 가격 정해 놓으시고 거기서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되는 거고요. 단기 매매할 그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봐서 이렇게 이제 아까 어제 이제 뭐 BSV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처럼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은 일정 부분 이제 분할 매도해서 매도하고 다시 이제 빠졌을 때 다시 매수하는, 이런 식의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면서 안전하게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거래소를 존버 물량과 단타 물량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또 뭐 한다면 까치밥순까지 존버 물량 채널 4분의 3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분할로 매도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 홀딩 물량은 아무리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홀딩한다. 그런 것들은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예 뭐 하드 월렛에 레저 지갑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거래소, 까치밥 거래소라고 해서 그 거래소에 그냥 두시면 그러면 이제 좀 더 매매하는데 안전하면서도 내가 이제 원칙대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팁을 이제 알려주셔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월 21일, 24일 스위스에서 2020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 트럼프 대통령, 라가르드 총재가 한자리에 모인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리플 거래처 대형은행도 발표가 있다고 하니 설레네요. 리플 차트가 작년 수요일이 아닌 이번 2020 다보스 포럼에 차트를 맞춘 듯한 느낌이 드네요. 다음 주부터는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얼마 전 리플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던 SK 최태원 회장도 초대 명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 좋은 코인들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제 리플이 뭐 차트적인 부분을 떠나서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거는 진짜 어떤 벤처기업이라든가 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하는 일들과는 좀 달라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중국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서 정부에서 밀어주면서 어떤 암호화폐 기업을 만든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뭔가 연설을 한다거나 인터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배후 세력의 풀사를 밀어주는 금융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좀 힘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우리가 차트 뭐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보다 저는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뛰어넘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